안녕하세요. 워크온 시뮬레이션의 정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엑셀레이터 쉐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레이터 쉐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멘스의 자료와 개인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엑셀레이터 쉐어가 무엇이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본 미덕을 통해 엑셀레이터 쉐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엑셀레이터 쉐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레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엑셀레이터는 지멘스 종합 포트폴리오의 명칭입니다. Saa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즉, 엑셀레이터 쉐어는 엑셀레이터를 SaaS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의 솔루션입니다. 그럼 SaaS는 무엇이냐? 온 프로미스 소프트웨어와 엑셀레이터 쉐어를 포함하는 개선된 서브스크립션 오퍼링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온 프로미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유저의 PC 환경에서 생성됩니다. 이후 생성된 데이터를 엑셀레이터 쉐어를 통해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SaaS라 표현하고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터 쉐어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최신 기술, 변화 적용, 디지털 트윈, 유연한 개방형 생태계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통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므로 보안 및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 목적으로 유저의 권한 설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 증강현실을 제공하며 웹 기반에 따른 크롬, 사파리, 모바일, PC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조금 이따가 실제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사용자 덮어쓰기 방지 기능은 별도의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터 쉐어의 도입 및 판매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효과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고객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 절감입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투자 및 운영 비용,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고객이 직접 구성하고 운영할 경우 100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엑셀레이터 쉐어를 적용할 경우는 70의 비용이 발생하여 고객은 그 차액인 30만큼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고객사의 IT 지출 비율을 점유하여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또한 기존 PLM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외부로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PLM, PDM의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비용적인 장벽을 낮추는 효과로 신규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고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사내 사회협업 모델 중 사내협업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에서 제품의 정보와 프로세스 계획, 설계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내에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고객일 경우는 PLM이나 PDM을 추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사회협업은 기업 규모가 작은 벤처 혹은 소기업일 경우 사내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조직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적 협업은 프로젝트의 유효기간이 있고 외부 인력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및 태스크의 관리가 사내 협업 모델 대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엑셀레이터 쉐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PLM이나 PDM으로 사내 협업 모델을 완성한 중견 대기업의 경우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외부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 개발, 위탁 생산 판매 등 전략적 아웃소싱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 참여 인원 간 권한과 정보의 공유, 태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엑셀레이터 쉐어를 통해 외부로의 확장성을 제공한다면 큰 장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 과정에서 고객과의 데이터 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때 엑셀레이터 쉐어를 통해 외부 사용자로 저희가 직접 참여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자연스럽게 부여받게 되고 고객과 기술 지원팀 간 보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라이센스 구성 설명에 앞서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가 정립한 용어이므로 숙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스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베이스 자스 제품 및 옵션 자스 제품입니다. 베이스 자스 제품은 엑셀레이터 쉐어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오퍼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CCM의 파워세션이나 심센터 3D의 엔지니어링 데스크탑, 아메심의 오토모티브, 멀티피직스가 해당됩니다. 옵션 자스의 제품은 엑셀레이터 쉐어 기능은 없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베이스 자스 제품이 있어야만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심센터 3D의 Value Based Licensing 100 팩을 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사스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포털의 자료실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과 사내 인트라넷 혹은 서버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취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향후 프로덕트북에서 하이브리드 사스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이고 제품 오퍼닝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존 로드락, 플로팅, 컨커런트의 유저 타입은 변경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라이센스 구성 중 용량과 유저 수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량 관련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스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는 엑셀레이터 쉐어를 사용해 협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상의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각 고객사별 클라우드 계정당 기본 용량 500GB를 제공받고 등록된 유저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500GB 용량에 추가하여 자스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추가마다 별도로 5GB의 용량이 추가됩니다. 이는 베이스와 옵션 자스 제품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유저 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자스 제품 기준 1개의 컨커런트 라이센스당 5개의 클라우드 유저를 제공하고 1개의 노드락 라이센스당 1개의 클라우드 유저를 제공합니다. 즉 베이스 제품은 컨커런트 5개, 노드락 1개입니다. 옵션 자스 제품은 추가 유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림 및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유저 수에는 게스트 유저도 포함됩니다. 엑셀레이터 쉐어의 유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 표기된 네임드 유저와 외부 인력으로 표기된 게스트 유저입니다. 두 유저 간의 파일 업로드, 삭제, 태스크 발송 권한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네임드 유저의 풀 액세스 권한 부여 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번 삭제된 데이터를 모든 유저가 동기화할 경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가 로컬 작업을 진행하면 엑셀레이터 쉐어를 통해 수정사항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합니다. B는 로컬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 후 A가 수정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후 B가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엑셀레이터 쉐어의 서버 버전과 동기화합니다. 엑셀레이터 쉐어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 설정을 통해 환경 설정을 진행하고 어드민 콘솔에서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 쉐어에 로그인하여 프로젝트 생성 및 공유, 태스크 정의, 게스트 초대를 진행하며 지멘스 커넥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PC와 엑셀레이터 쉐어를 동기화합니다. 환경 설정 단계입니다. 스타CCM, 심센터 3D는 LM 툴즈를 이용하여 경로 설정을 진행하고 심센터 아메심은 해당 폴더로 발급된 라이센스 파일을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드민 콘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라이센스 발급과 동시에 웰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링크를 따라가시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계정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총 3개국에 존재하며 한 번 설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 계정 설정 이후 어드민 콘솔에서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사용자의 계정을 입력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소유자와 구성원 간의 차이는 구성원의 계정이 삭제되면 구성원의 파일이 응용 프로그램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삭제해야 할 경우 유저를 선택하고 리무버 유저를 클릭 후 대화 상자의 리무버를 클릭합니다. 현재 한글 환경에서 접속할 경우 정상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며 삭제 시 영문 환경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초대장 기타란에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현재 지멘스에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추가입니다. 계정 관리자 메뉴에서 관리자 추가할 계정 및 이름, 성을 입력 후 추가합니다. 계정 관리자 메뉴에서는 한글 환경에서도 관리자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할 관리자를 선택 후 관리자 제거를 클릭합니다. 이후 대화 상자의 제거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최소 요구 인원은 1인입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터 쉐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자가 사용자로 등록 후 사용자는 웰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본 메뉴 설명은 앞서 설명드렸던 블로그에 게시해 두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업로드, 프로젝트 공유, 업무 지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클릭 후 위와 같이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명칭과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프로젝트 내부로 들어와 폴더 혹은 업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폴더 명칭에 01_test_a를 입력합니다. 왼쪽부터 업로드, 폴더 생성, 폴더 다운로드, 파일 미리 보기, 삭제하기, 속성 설정, 열 항목 설정, 선택 항목, 링크, 메일 송부 기능입니다. 동일한 반복으로 내부에 01_test_a_ga 폴더를 생성합니다. 상단에 현재 경로와 폴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업로드 방식은 파일 경로 지정 방식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로에 업로드 완료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공유, 프로젝트 다운로드, 프로젝트 삭제입니다. 다음은 업로드된 파일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공유를 클릭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유저를 추가하기 위해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현재 보여지는 사용자는 어드민 콘솔에서 추가된 내부 사용자입니다. 원하는 사용자를 추가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용자 추가를 위해 새 게스트 초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추가에서 외부 사용자 클릭 후 추가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을 입력합니다. 이후 추가 클릭 후 오른쪽 화면에서 권한을 설정하고 지금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유저 계정의 프로젝트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 알림 메시지가 송부되며 공유를 진행한 사용자에게 답장을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기능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현재 나타난 대화 상자의 전송 대상 설정을 클릭하면 메시지 전송 가능한 유저가 나타나고 원하는 유저를 선택하여 메시지 입력 후 메시지 보내기를 실행합니다. 우측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메일이 송부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현재 제가 공유한 프로젝트가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나와 공유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보드입니다. 태스크라고도 하며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를 담당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당받은 업무의 진행도 및 상황을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태스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 작업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대화 상자에서 업무 할당 대상을 선정하고 업무에 대한 이름을 부여합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을 작성 후 우선순위와 작업의 상태를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생성된 태스크, 즉 작업은 화면과 같이 관련된 정보와 태스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모두 선택, 필터, 새 작업, 선택 작업 편집, 삭제 관련 기능 아이콘입니다. 다음은 지멘스 커넥터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PC와 엑셀레이터 쉐어 간 동기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레이터 쉐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고 모두 동일한 GUI를 제공합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하여 오른쪽에 데스크톱 커넥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설치 파일을 실행하고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 후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 후 계정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용 제한 전책에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설정 창입니다. 기본 작업 폴더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프로젝트 이름 앞에 스패너 모양은 내가 생성한 프로젝트이며 눈 모양의 프로젝트는 내가 공유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선택의 의미는 동기화를 원하는 프로젝트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도메인 선택입니다. 동기화가 진행될 프로그램 선택을 의미하며 미선택 시 해당 확장명의 프로그램은 로컬 폴더인 PC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동기화 진행 시 제외됩니다. 동기화 진행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지멘스 커넥터는 시스템 트레이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또한 초기 설정하신 기본 폴더를 보시면 화면과 같이 홈, 프로젝트 폴더로 구성된 기본 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지멘스 커넥터에서 폴더의 동기화 진행을 클릭한 후 설정한 경로 및 커넥터의 메시지 창에서 동기화 진행 유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멘스 커넥터 도움말을 활용하여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기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발급받은 라이센스의 적용 전, 후 메뉴를 확인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관련 메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동기화 완료된 파일은 심센터 3D에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심 또한 라이센스 설정 후 관련 메뉴가 생성되며 관련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에서 작업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센터 커넥터 디렉토리와 다른 작업 공간입니다. 스타CCM 플러스도 화면과 같은 기능이 활성화되어 엑셀레이터 쉐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터 쉐어 커뮤니티 사이트로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엑셀레이터 쉐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